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이 잠깐 짧은 사이에 채팅창을 봤는데 사람이 한 번씩은 좀 아프고 그러기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명앵커 그렇게 놀리더니 또 아프다고 하니까 다들 빨리 나으라고 이제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빠른 회복 저도 기원하고 여러분도 응원을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장 마감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주들 있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덕분에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직 어려서 아프지 않아가지고. 네. 아픈 걸 잘 못 봤어요. 네, 매일 뭐, 개근하시니까. 그렇죠. 뭐 집에 뭐 어떤 일이 크게 일이 있어서 뭐 한두 번 제가 결방을 네네.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뭐 개인적인 어떤 건강 문제는 되게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프로이고 네. 뭐 명예크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네. 뭐 빨리 나기를 되게 바라는데 어떤 뭐 몸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늘 네. 그렇습니다. 빨리 낫기를 우리 둘 모두 바라면서 3프로의 느티나무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시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5포인트 가량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뭐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선물만 매수 출발,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과 2차전지 셀, 양극재 장비 업종, 그리고 엔터나 정유화학, LPG,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제약 바이오, 그다음 미용기기, PCB나 철강 건설, 게임, 보험 등이 강세를 출발했습니다. 갭 하락 출발한 시장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확대했고요. 코스닥 순매수 전환으로 바로 5분이 지나면서 개장 후에 상승 전환을 했고 9시 50분경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로 오르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큰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예. 10시 10분을 지나면서 중국의 기준금리 격인 LPR을 동결하면서 예상에 부합한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LPR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동결 쪽으로 가면서 약간 시장을 좀 더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어떤 시기가 되면 또 뭐 금리 인하든지 뭐 지준율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더 이제 경제 부양 쪽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이틀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포함 반도체도 11월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부 정치 테마주라든지 낙폭과대 엔터주도 오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정오를 넘어서면서 위안화 강세 속에 홍콩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는데 약달러 전개 속에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19위안까지 하락하면서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 사진을 띄워주시면 관련된 차트가 보이는데요. 이 환율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된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1280원대 중반까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율이 빠지다 보니까 뭐 홍콩 지수뿐만 아니라 중국 지수뿐만 아니라 한국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돌아서기 시작했고 기관도 현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현선물 들어왔고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수급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예상외로 빠른 위안화 강세 전개 때문에 홍콩 증시도 상승폭을 확대했고 본토 증시 같은 경우는 강세 전환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세에 2,500선까지 근접했는데요. 기술적인 약간의 저항선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이라 내일 정도에 이 선에서 어떻게 돌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항을 받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들이 상당 부분 좀 완화되면서 기관 중심으로 2차전지 밸류체인 수급에 유입되면서 증시 상승도 주도가 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증시 상승 탄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 또한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 오픈 AI 쪽 빌 에크만 CEO가 일단은 그 오픈 AI 쪽에서 좀 빠져나오게 됐는데, 네. 아까 장 끝나고 지금 방송 오기 전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전격 합류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오픈 AI 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에크먼이 만약에 CEO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손정희 회장과 또 새롭게 뭐 투자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새롭게 오픈 AI 관련된 부분들은 새로운 국민을 좀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라 생각됐거든요. 네. 이 부분도 내일 정도 어떻게
반도체라든지 IT 쪽에 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국인들은 뭐 기계나 서비스, 화학, 의약품 등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금융, 철강 등은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화학과 일부 엔터 외에 대부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섬유유복 외에 대부분 매수 우위였고요. 코스닥은 화학과 일부 반도체 외에 대부분 매수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말씀드렸던 그 위안화 강세 이런 부분에서 1280원대로 레벨 다운 됐고 업종별로는 기계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로봇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장중 18%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HMM과 페노션 등 해운주 강세와 더불어서 한진이 장중 11%대 급등하면서 운수창고 강세를 주도했는데 최근에 대한통운도 급등세를 보입니다. 이 대한통운 급등세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좀 협업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조금 불거지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고요. 반도체나 배터리 셀업체 강세 영향에 전기전자 강세 기록했고 업종에서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섬유유복과 음식용품 일부 내수 소비 업종들이 다소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800선을 회복을 했고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강세였고 지난주 낙폭과대 인식에 따라서 엔터주도 일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락문화 상승세 보였습니다. 게임주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디지털 컨텐츠 강세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은 얘기를 해주셨고 시장을 끌고 간 종목군 중 하나 역시 뭐 2차전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흐름 어땠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2차전지 쪽이 오늘 뭐 사실 급등세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너무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밸류에이션도 꽤 많이 빠져서 뭐 밸류가 좀 높다라는 그런 인식도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 국면이었고요. 일부 셀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도 보듯이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삼성 SDI가 7.7%나 나왔고, 양극재는 뭐 1%나 뭐 2% 조금 낮은 OPM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셀업체가 워낙 좋은 그림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뭐 리비안, GM, 포드 등의 소폭 상승세도 일단 보였던 국면인데요.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아주 장문의 보고서를 내면서 오늘 이제 일부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국가별 친환경 차량 전환 계획을 보여주는데 뭐 100%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GEV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각각 색깔별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나라가 몇 년도까지 탄소 중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사실 한 장의 표로 이제 좀 도식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방향성은 분명하게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일부 3분기 실적에서 약간의 뭐 양극재들이 마진율이 좀 떨어졌다. 그 다음에 Q, 물량과 P, 가격이 판가가 떨어졌다. 4분기도 좀 부진할 것이다. 1분기까지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 계속되면서 주가들이 좀 좋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리튬 가격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방향성은 똑같이 간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한 16% 정도 EV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을 하다가 2016년 이후에 17년도 접어들면서 갑자기 이제 다시 고성장으로 이루어졌다. 결국은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오긴 했지만 그 구간을 일부 리포트에서는 캐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일부 쉬어가는 구간으로 평가했고 결국은 성장에 대한 그림으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2차 전지도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이 도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일부 매크로 불확실성이라든지 자동차 수요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조금 일정이 미뤄지거나 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시적 수요 둔화 가능성은 존재는 하지만 이 전기차로의 대전환 방향성은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미국 전기차 수요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이 또 다른 변수일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겠지만 최근에도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2차 전지를 보수적으로 보긴 했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는 급증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된 이 방향성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뭐 캔슬이 되거나 뭔가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은 약간의 뭐 목리를 부릴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적으로 그러나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다. 그것은 입법에 의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미국의 완성차 제조사들의 배터리셀 공급망 구축 현황인데 일부 뭐 캐파가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지만 가동 시점이 약간 미루어지거나 그다음에 일부 취소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표로 도식화된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조금 최근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024년 뭐 1, 2분기 정도부터는 충분히 성장에 대한 개선세가 예상되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최근에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마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예상외로 어쨌든 이틀 동안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아마 셀업체나 양극재 쪽으로도 오늘 수급이 같이 쏠렸다 볼 수도 있겠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전기차 관련된 전 세계 판매량 전망치 조정인데 이 짙은 푸른색이 짙은 푸른색이 신규 전망치고요. 약간 하늘색 같은 옅은 파란색이 기존 전망치입니다. 다소 조금은 기존 전망치보다 신규 전망치가 전 세계나 북미 쪽이 살짝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NH투자증권에서 오늘 관련된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은 뭐 IRA 법안이나 그 다음에 수요량 이런 것들은 당분간 어떤 부분들을 뭐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네.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리튬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네. NH투자증권에서 해외 리튬 업체 중에 SQM이라는 회사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리튬 가격과 동행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23년도 올해 YTD 그러니까 연 1월 1일부터 봤을 때 리튬 가격은 거의 7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반응이 선행돼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중국 스팟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킬로그램당 20달러, 아시아 기준으로도 킬로그램당 3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11월 기준입니다. 올해 4분기에도 리튬 평균 판가가 약간의 하락세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보고 있고 1티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종 1티어 업체들의 리튬 생산 평균 원가가 킬로그램당 18에서 20달러 정도 추정되고 알베말 같은 경우는 지금 23달러 정도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 하방적 기선을 유지할 수 있다 코멘트를 하면서 리튬 가격의 저점 통과와 함께 주가의 저점 역시 확인될 것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런데 SQM 같은 경우 리튬 캐파 계획이 올해 21만 톤이었는데 내년에는 24만 톤, 25년도는 26만 톤인데 이게 수요로 봤을 때는 YY 한 10%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 성장률을 굉장히 하회하는 공급 증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의 공급 증가율이 수요에 비해서 하회하는 공급 증가를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은 좀 상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쪽은 리튬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좀 유효하고 오히려 뭐 QO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는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진 두 개만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국 스팟 리튬 가격과 글로벌 리튬 업체 주가 비교인데 역시 이제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탄산 리튬과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리튬 가격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도 아시아 리튬 가격과 글로벌 리튬 업체 주가 비교인데요. 역시 흐름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리튬 가격의 흐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렸던 BP 정도까지 수준이 얼마 안 남은 가격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있고 비중 확대라든지 어떤 뭐 호재가 좀 나온다면 주가는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 전쯤에서 다수의 컨퍼런스 콜 통해서 뭐 수요 전망치가 좀 낮아진다, 공급도 밀린다 이런 얘기하니까 주가 자체도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큰 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성별 차원에서 2차 전지는 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만큼이나 또 눈치 보고 있는 쪽이 엔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초동 판매가 예전에 비해서 뭐 반토막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여전히 또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엔터주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나오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뭐 지난 금요일 날 마감 시황 때도 이제 엔터주를 약간 언급을 했고요. 그때 한화투자증권 리포트를 제가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일부 이제 지금 뭐 에스파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관련된 뭐 신규 앨범이 최근에 이제 초동 판매가 그 전작보다 조금 못 미친다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왔다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의 그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음원이라든지 스트리밍 공연 쪽에 새로운 어떤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화투자증권이 뭐 비관적으로 주가를 본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시장에 대해서 이 리포트를 언급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교보증권도 보고서를 내면서 역시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역시 나왔습니다. 중국의 앨범 공구 감소로 스트레이키즈와 에스파의 초동 판매량이 전작 대비 역성장으로 마무리되면서 뭐 엔터 산업 전반의 성장률 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가 빠졌다 언급했는데, 사실은 오늘도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그 JYP 박진영 대표가 이제 어느 그 유튜브 쪽에 네. 출연해가지고 상당히 좀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좀 사야 될 때다.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것이 그 지금 엔터 기획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3세대, 그러니까 세 번째 웨이브 쪽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도 오늘 상당히 오전에 참 이슈가 됐었는데요. 7월부터 진행된 중국 공구 감소 영향은 하반기 컴백한 IP들의 성적에 이미 반영됐다고 교보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것이 그 부분이 반영이 이미 선반영됐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세븐틴, 뉴진스, 엠믹스 등은 공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동의 순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그룹들이 빠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24년 모든 IP 앨범 판매량이 역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도 금요일날 보면 23년 대비 24년이 성장을 하긴 한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성장률이 조금은 올해보다,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 성장률보다는 23년 대비 24년 성장률이 조금 처진다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내년에도 성장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보증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중국향 앨범 수출 금액 추이인데, 역시 최근에 중국 쪽의 앨범 수출 금액이 다소 조금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향 앨범의 비중도 약간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중국 쪽의 앨범 수출 비중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도 현질 보이고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주요 국가별 앨범 수출 금액 비중 추이인데요. 역시 보시면은 녹색 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늘어나죠. 이쪽이 미국 지역입니다. 미국 지역. 그리고 짙은 파란색 일본 쪽도 최근에 한 2년 정도 약간의 주춤한 모습에서 다시 성장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약간 하늘색 이 부분들이 이제 중국인데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미국 쪽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기타 부분, 뭐 동남아라든지 이쪽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좀 빠지는 것을 미국 쪽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7월부터 진행된 중국 공구 감소 영향은 하반기 컴백한 IP 성적에 이미 반영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드렸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23년 주요 K-팝 그룹의 앨범 내 중국 공구 비중인데, 좀 특별하게 높은 쪽이 어딥니까? 이 빨갛게, 짙은 빨갛게 나온 쪽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에스파 쪽이 중국 공구가 조금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죠. 그리고 지금 엑소 같은 경우도 57% 정도였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아이들,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브도 50% 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구 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룹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보시면 뉴진스나 엠맥스 쪽의 중국 공구 감소 전후의 초동 변화인데, 짙은 파란색이 초동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파란색, 옅은 파란색이 초동입니다. 네. 그 공구 비중이 우측에서 줄어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초동 비중이 확실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그룹들이 지금 중국 공구 감소 이후에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줄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뉴진스나 엠맥스 등의 이 부분들은 중국이 약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초동의 변화는 상당히 상승적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을 제외한 기타 해외 지역에는 오히려 팬덤이 강화되고 있는 성장세가 지연되고 있고요. 앨범에서 중국 공구 판매를 보수적으로 제외한 것 이외에 굳이 다른 사업 부분까지 보수적으로 판매 관련 부분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업 부분에 추가적인 하향 조정은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이다 언급을 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역시나 우리 근데 앨범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공연 티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MD 이런 쪽도 상당히 중요하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거의 28%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투자증권의 지난 금요일날 리포트도 보면 앨범 판매가 좀 줄 수도 있지만 역시나 스트리밍이나 공연 쪽으로 올라온 것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글로벌 지금 K-팝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96% 시장이 열려 있으니 이쪽에서 어떻게 팝으로서의 시장에서 성장을 볼 수 있는지 관건이다 이야기를 했고, 이 표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증가율입니다. 이 부분에서 22년, 23년 증가율 우측으로 보시면 상당히 지금 일본도 증가율이 보이고 있고, 미국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도, 한국
그다음에 필리핀, 멕시코 등등도 올해 대비 내년이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다른 해외 쪽에서 메이크업을 충분히 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 관점의 진정한 업사이드는 앨범보다는 교보증권에서도 더 큰 규모의 음원과 공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공연 시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티켓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장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네. MD 그러니까 이제 그 굿즈 사는 게 있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사는지 혹시 가늠이 되실까요? 한 100만 원어치 사나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통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를 MD로 평균적으로 10만 산다고 원? 합니다. 예. 그거밖에 안 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공연 티켓 가격이 더 비싼 것도 많고요. 네. 근데 그 공연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를 또다시 굿즈로 또 구입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연 수익에서 또 MD까지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공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많아질 수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기획사들이 신규 앨범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YG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몬스터 베이비 몬스터인가요? 새롭게 네. 지금 아마 11월 말쯤에 이야기될 것 같고 해서 새로운 신인 그룹들이 또 역대급으로 많이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SM 같은 경우는 뭐 3분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4분기는 하이브하고 JYP가 아마 3분기보다 좀 더 좋을 4분기 실적을 또 구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신규 어떤 그룹들의 뭐 진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 100만 원 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여기 출퇴근하다 보면 현대백화점 더현대에서 팝업 스토어 자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아이돌 관련된 굿즈 판매 팝업 스토어 생기면 아침 제가 한 7시 반쯤 출근하는데 줄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참 굿즈로도 엔터는 먹고 살만 하겠다 생각해서 뭐 100만 원 지르기도 했는데 잠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엔터 뭐 아직까지는 기대 놓기에는 숫자들이 잘 나온다라고 해주셨지만 엔터들이 우리 눈높이도 되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빌보드 차트 옛날에 1위 했다고 하면 우와 막 뉴스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빌보드 200 1위? 뭐 그 정도? 차트 1위? 또 했구나 약간 이런. 그리고 예전만 못하잖아 라고 한다면 또 주식 투자 측면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건데 이 높아진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들도 없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컨센서스나 가이던스 대비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오면 성장률을 보이더라도 뭐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시혁 대표도 결국은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BTS 이후에 뭐 새로운 어떤 팬덤이라든지 그 이후에 K-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리포트도 보면 K-팝에서 K를 빼는 그냥 팝으로서의 어떤 국내의 컨텐츠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까 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미국 시장이 가장 큰데 이쪽에서는 역시 미국 시장은 앨범 판매보다는 스트리밍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 안에서 뭐 라디오를 듣는 거나 이렇게 되게 많기 때문에 스트리밍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고 그 또 공연 시장도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최근에 뭐 미국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 팝 아티스트 중에 이제 우리가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웬만큼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때문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라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네. 왜냐하면 근처에 뭐 그 호텔비가 엄청나게 급등하다든지 거기에 뭐 외식이 집중되면서 맞아요. 외식비가 엄청나게 거기에 집중되다든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계약직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 지표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치솟았다. 근데 이제 연말로 접어들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렌트비나 외식비나 이런 인플레 지표들이 그리고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좀 아래쪽으로 다운되는 이유도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거의 끝마무리 되면서 이 영향이 끝나는 쪽으로 본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펙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큰 만큼 국내의 어떤 엔터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지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지금 비추어 이제 맞아요. 나오고 있고 하이브도 이제 6명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한 흐름들 그래서 이렇게 현지화 그룹들이 현지에서 이제 제3의 웨이브로 현지화 그룹들이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모습에 따라 추가적인 업사이드나 멀티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딩을 못 한다고 한다면 주가들이 다소 좀 주춤거릴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현지화 그룹의 프로젝트의 성공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상당히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사들이 좀 새로운 판을 해외 시장에서 짤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전혀 다른 영향가 없는 얘기지만 또 엔터 얘기하는데 명앵커가 없으니까 또 괜히 그려지네요. 엄청 좋아했을 텐데 이런저런 질문 많이 했을 텐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비만 치료제 얘기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기대감이 들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미국 최대 의료 전문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의사협회, 이게 AMA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협회의 공식 입장을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필요한 것이 이제 일단은 비만 관련된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뭐 아무나 다 뭐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필요한 사람들 분명히 있는 시장이고요. 네. 뭐 비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정말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합병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겠죠. 아직까지 주사제라든지 만약에 경구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봤을 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습니다. 효과를 떠나서. 근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일부 되고 있고 보험사와 정부가 뭐 압박을 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현지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협회 AMA는 14일 기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을 포함해서 근거가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지지한다는 AMA 정책에 찬성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 입장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대내외에 공표를 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MA의 이번 발표에 따라서 업계가 향후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에서 보험사와 정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고 상당히 좀 뭐랄까 비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 때문에 뭐 다른 당뇨나 뭐 다른 게 그렇죠. 충분히 지금 결과치로 봤을 때 심혈관이나 이쪽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결과치가 나오고 있다. 네.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그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노보 노디스크도 심혈관 관련된 질환을 가진 비만자 대상으로 위고의 임상 상상에서 심혈관 관련된 그 질환 위험과 심부전 증상을 개선하는 데이터까지 도출됐기 때문에 보험 적용 기대감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보험 적용이 되면서 좀 내려온다면 사실 좀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한번 뭐 주사제나 아니면 경구용이 만약에 나온다면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네. 뭐 저희도 뱃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을 좀 저도 한번 그래요.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우리가 뭐 과복용되면 안 되겠지만 오용되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이런 의사가 있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시기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수요가 있을 거로 보이고 폭발적인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 4분기 이후에 비만 당뇨를 포함한 대사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해서 그렇고 날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11월 달 이후로 보더라도 24년, 25년을 보더라도 비만 당뇨를 포함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임상 결과나 이게 스케줄이 쭉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를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우리나라가 뭐 관련해서 뭐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화이자 등등이 쭉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40% 매년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이고요. 1,00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리포팅을 했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비만 치료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대감은 가장 지금은 올해 굉장히 가장 핫했던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인벤티지 랩이나 뭐 대봉 LS, 올릭스, 펩트론 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뭐 한미약품 그룹들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내년에도 역시나 불거질 수 있고 보험 등재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좀 더 진전이 있다면 상당히 관련주들은 좀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언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저희야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말은 했습니다만은 뭐 호기심 반, 뭐 궁금한 반 있겠지만 또 초고도 비만 그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병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험 적용 이슈가 좀 즐거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주식시장에서도 이 종목들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한때 비만 치료제 엄청 막 유행하고 주식시장에서 핫할 때는 꼭 만병통치약처럼
얘기가 네.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팩트 체크도 하시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인데 여기도 이 시간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국내 조선업계가 사실은 수주가 작년보다는 40% 정도 줄었습니다. 수주로 봐서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피크아웃 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가 상승을 배경으로 해서 수익성은 좋아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 영국의 조선 해운 시장 분석 기관인 클라슨 리서치에 따르면은 10월까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은 893만 CGT, 그러니까 184척 정도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25만 CGT, 276척 대비 41%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미 피크를 치고 좀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쵸. 세계 전체 조선업 감소 폭보다 17%포인트 더 빠진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만,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수주 규모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수익성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마다 올해 연간 목표액은 채우거나 연내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HD 현대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총 147억, 208억 9천만 달러 수주를 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 157억 4천만 달러에 132.7% 초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아직 연간 목표액을 달성하지는 않았지만은 카타르 LNG 운반선 2차 물량을 수주하면 연내 달성이 가능하다. 기대치가 충분히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타르 관련된 LNG 운반선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고, 삼성증권에서 오늘 보고서를 내서 신조선가 지수가 직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77을 기록하면서 해당 지수는 올해 11개월 연속 상승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게 보습니다. 어쨌든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고성가도 전체 지수가 1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으면서 선별 수주 전략이라든지 성과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요. 조선사들의 인력 문제도 어느 정도 조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 가능성 등에서 4% 넘게 급등하면서 다소 좀 이렇게 조선가도 좀 긍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가 부분은 그렇게 급등을 할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70달러 정도 수준에서 약간의 하방이 있고요. 상방은 한 90에서 100달러 정도까지 또 캡이 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유가 급등, 이게 조선가에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보기에는 유가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다소 조금 신조선가라든지 어떤 조선주들의 여러 가지 수익성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반응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세를 기록했던 조선과 조선 기자재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예, 오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